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킨다. 정숙은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걷는다. 끽끽. 마루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를 깬다. 태원은 오전에 나갔다. 동창회라고 했던가. 정숙은 기억하지 못한다. 듣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선다. 손잡이가 차갑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책상 위엔 오래된 트로피 하나, 1995년 공로상, 30년 전의 영광이 먼지와 함께 쌓여 있다. 서랍을 연다. 별것 아닌 물건들, 오래된 영수증, 퇴색한 명함, 다 쓴 볼펜. 정숙의 손이 그 사이를 더듬는다. 정리할 것도 없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때 손끝에 하얀 종이 한 장이 걸린다. 처방전이었다. 정숙은 그것을 집어든다. 글자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온다. 대학병원, 비뇨기과, 환자명 김태원, 양명 실대나필 50mg, 괄호 안에 작은 글씨, 비아그라. 정숙의 손이 멈춘다. 눈동자가 그 단어를 다시 읽는다. 비아그라. 2달 전이다.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불규칙하게. 정숙은 의자에 털썩 앉는다. 처방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뭐야 이게. 목소리가 나온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아무도 듣지 못할 소리. 정숙은 처방전을 다시 본다. 남편의 이름, 병원 도장, 의사의 서명. 전부 진짜다.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약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뉴스에서 들었다. 드라마에서 봤다. 남자들이 먹는 약. 그런 일을 위한 약. 그런데 왜? 누구와? 언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친다. 정숙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저 앉아서 처방전을 들고 멍하니 허공을 본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지 않다. 그저 밝을 뿐이다. 그날 이후 정숙의 일상이 변한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태원의 뒷모습을 본다. 신문을 보는 남편의 표정을 훔쳐본다.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남편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한다. 태원은 어디로 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하는가? 예전엔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할 여력이 없었다. 그저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갔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목요일 오전 태원이 말한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다. 태원이 고개를 든다. 병원. 어디 아파요? 정기검진. 말했잖아. 말했던가. 정숙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태원이 나간 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오전 10시. 병원은 얼마나 걸릴까? 1시간? 2시간? 12시가 넘어도 태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1시, 2시. 정숙은 점심을 먹지 않는다. 식욕이 없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린다. 태원이 돌아온다. 다녀왔어. 오래 걸렸네요. 점심 먹고 왔어. 누구랑요? 태원이 정숙을 본다. 이상하다는 표정이다. 동창이랑. 왜? 아니요. 정숙은 고개를 돌린다. 밤이 된다. 정숙은 태원의 방문 앞에 선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노크하려다 손을 내린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 그 처방전 왜 받았냐고? 누구랑 쓰려고 했냐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정숙은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이불을 덮고 누운다.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친구 해숙에게 전화를 건다. 손이 떨린다. 번호를 누르고 벨소리를 듣는다. 세 번째 신호음에 해숙이 받는다. 여보세요? 해숙아, 나야. 정숙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다. 나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 동네 카페. 정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따뜻하지만 손은 여전히 차갑다. 해숙이 들어온다. 정숙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다. 정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해숙이 맞은편에 앉는다. 정숙은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낸다. 이틀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다. 구겨지고 모서리가 달았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는다. 해숙이 그것을 집어든다. 읽는다. 눈이 점점 커진다. 이게 뭐야?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 비아그라? 미쳤네. 해숙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본다. 해숙이 목소리를 낮춘다. 정수가 너네 15년이나 그런 거 없었잖아. 응. 그럼 이건 뭐야? 누굴 위한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이 난다. 참으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해숙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정숙아, 울지 마. 일단 진정하고. 한참 후 정숙이 말한다. 해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알아봐야지. 다른 여자가 있는지. 어떻게? 변호사 만나봐. 정숙이 고개를 든다. 변호사? 응. 이혼 전문 변호사.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뭘 할 수 있는지. 해숙이 휴대폰을 꺼낸다. 검색한다. 그리고 정숙에게 보여준다. 여기 우리 집 근처야. 평이 좋대. 전화해 볼까? 정숙은 화면을 본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심장이 두근거린다. 변호사. 이혼.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들. 좋아. 전화해줘. 3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정숙은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다. 5층 건물의 3층. 세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발은 움직인다. 문을 민다. 종이 딸랑 울린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한다. 정숙보다 손몇벌 되는 나이다. 예약하셨죠? 김정숙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는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린다. 5분이 1시간 같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쥔다. 처방전이 그 안에 있다. 김정숙님 들어가세요. 변호사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 큰 책상, 그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미선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정숙이 앉는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는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요. 정숙은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낸다. 변호사에게 건넨다. 변호사가 읽는다.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익숙한 듯하다. 남편분 이름이 김태원 씨시고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서재 서랍에서요. 남편분이 아셨나요? 당신이 발견한 걸? 아니요. 모를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메모를 한다. 혹시 다른 증거는 있으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같은 거요. 없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변호사가 정숙을 본다. 눈빛이 진지하다. 결혼 몇 년 차세요? 40년이요. 자녀는? 둘이요. 아들, 딸.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집, 예금, 주식 같은 거요. 정숙은 잠시 생각한다. 집은 남편 명의예요. 아파트 한 채. 예금은 공동명의 계좌 하나, 남편 명의 계좌 하나.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어요. 본인 명의 재산은요? 없어요. 변호사가 잠시 정숙을 본다. 안타까운 표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남편분의 외도 때문이시죠? 외도. 그 단어를 듣자 가슴이 철렁한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해요. 외도 상대가 누군지, 언제 만났는지,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해요.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행을 하셔야 해요. 직접 하시거나 전문업체에 맡기시거나. 전문업체요? 네. 탐정이라고 하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탐정, 미행, 증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현실이 된다. 정숙은 현기증을 느낀다. 비용은 얼마나 해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요. 정숙은 숨이 막힌다. 그런 돈이 어디 있나? 공동계좌엔 생활비만 있다. 자기 명의 통장은 없다. 변호사가 정숙의 표정을 읽는다.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직접 해보세요. 남편분이 어디 가시는지 따라가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제가요? 네. 어렵지 않아요. 요즘 휴대폰으로 다 찍히니까. 정숙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넨다. 증거 확보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정숙은 명함을 받는다. 박미선 변호사,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나온다. 거리가 낯설다. 모든 게 비현실적이다. 방금 이혼 상담을 받았다.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상담했다. 버스 정류장에 앉는다. 사람들이 오간다. 웃고 떠든다. 정숙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다. 휴대폰을 꺼낸다. 달력을 본다. 오늘은 월요일. 태원은 목요일마다 나간다. 병원이라고 했다. 동창 만난다고 했다. 정숙은 결심한다. 이번 목요일에 따라가 보자. 정말로 병원에 가는지, 정말로 동창을 만나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손이 떨린다. 무섭다. 진실이 두렵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른 채 사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다. 태원은 서재에 있다. 문이 닫혀 있다. 정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불을 덮고 누운다. 천장을 본다. 목요일. 3일 남았다. 3일 후면 알게 될 것이다. 40년 결혼의 진실을. 정숙은 눈을 감는다. 잠은 오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흐를 뿐이다. 목요일 아침이 밝는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잠을 설쳤다. 꿈을 꿨다. 오래된 꿈. 15년 전의 꿈. 욕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다.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67세의 얼굴. 하지만 거울 속에서 52세의 자신이 어른거린다. 15년 전. 문화센터 수채화반. 민준 선생님. 정숙은 고개를 젓는다. 잊었던 기억. 아니, 잊으려 했던 기억. 지금 떠올릴 때가 아니다. 아침을 차린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 태원이 나온다. 잤어? 응. 태원은 평소와 다름없다. 신문을 펼친다.
밥을 먹는다. 정숙은 건너편에서 그를 본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 정말 아는 사람일까? 오늘 어디 가요? 정숙이 묻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병원. 왜? 무슨 과예요? 태원이 신문에서 눈을 든다. 정숙을 본다. 내과. 혈압약 처방받으러. 같이 가도 돼요? 순간 침묵. 태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왜? 당신도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나가고 싶어서. 태원은 잠시 정숙을 본다. 그리고 고개를 젓는다. 나 혼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태원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10분 후 태원이 나온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병원 가는 치장치곤 너무 단정하다.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힌다. 정숙은 재빨리 움직인다.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 모자를 쓴다. 선글라스를 챙긴다. 가방을 든다. 휴대폰을 확인한다. 배터리 충분.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태원의 뒷모습이 보인다. 50m쯤 앞. 정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다. 버스 정류장. 태원이 버스를 기다린다. 정숙은 전봇대 뒤에 숨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67세 노인이 남편을 미행하다니. 버스가 온다. 태원이 탄다. 정숙도 뒤따라 탄다. 뒷문으로. 태원은 앞쪽에 앉는다. 정숙은 맨 뒤에 앉는다. 모자를 더 눌러 쓴다. 버스가 출발한다. 20분을 간다. 태원이 내린다. 정숙도 내린다. 여기는 병원 근처가 아니다. 번화가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거리. 태원이 걷는다. 정숙이 따라간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거리를 유지하며. 태원이 한 카페 앞에서 멈춘다. 로즈 카페. 처방전에서 봤던 영수증. 바로 그 카페다. 태원이 들어간다. 정숙은 맞은편 꽃가게 앞에 선다. 카페 창문이 보인다. 태원이 자리에 앉는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5분 후. 한 사람이 카페로 들어간다. 여자가 아니다. 남자다. 40대 중반쯤. 깔끔한 인상. 태원이 일어나 악수한다. 두 사람이 앉는다. 대화를 나눈다. 태원이 웃는다. 정숙은 혼란스럽다. 남자? 외도 상대가 남자? 아니면 그냥 친구? 하지만 그렇다면 왜 비아그라? 30분이 지난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한다. 정숙은 꽃가게 앞에서 서 있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결린다. 마침내 두 사람이 일어난다. 카페를 나온다. 정숙은 재빨리 몸을 숨긴다. 두 사람이 악수한다. 헤어진다. 태원은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정숙은 결정한다. 남자를 따라가자.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간다. 정숙이 따라간다. 남자가 한 건물로 들어간다. 아트 갤러리 J. 정숙은 건물 앞에 선다. 갤러리. 남자가 화가인가? 용기를 내어 들어간다. 1층은 전시 공간. 그림들이 걸려 있다. 풍경화, 인물화.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정숙이 얼어붙는다. 여자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 짧은 머리, 웃는 얼굴. 그림 밑에 제목. 봄날의 여인 2010. 15년 전. 52세의 정숙이다. 숨이 막힌다.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목소리. 그 남자다. 정숙은 황급히 돌아선다. 모자를 더 눌러 쓴다.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재혁입니다. 재혁? 민준. 15년 전 수채화 선생님. 이름이 다르다. 아니다. 본명과 예명. 정숙은 기억한다. 그가 본명은 이재혁이고 민주는 수채화반에서 쓰던 이름이었다. 모델이 누구예요? 재혁이 그림을 본다. 미소 짓는다. 첫사랑이었던 분이에요. 15년 전에 만났죠.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지금도 만나세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그분이 끝냈죠. 결혼한 분이라서. 정숙은 더 이상 듣지 못한다. 급히 갤러리를 나온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댄다. 숨이 가쁘다. 구역질이 난다. 재혁? 태원.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 태원이 알고 있나? 15년 전의 일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다. 움직일 수 없다. 온몸이 굳은 것 같다.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온다. 2010년 봄 52세의 정숙. 문화센터 수채화반 첫날.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젊은 강사. 45세쯤. 다정한 미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든다. 30년 만에 그리는 그림.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민준의 칭찬. 정숙의 얼굴이 빨개진다. 수업 후. 카페. 정숙 씨는 왜 그림을 배우고 싶으셨어요? 숨쉬고 싶어서요. 민준이 정숙을 본다. 숨이 막히셨나 보네요. 네. 40년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진다. 수업 후 차를 마신다. 그림 얘기를 한다. 삶의 얘기를 한다. 태원에게 받지 못한 관심, 인정, 존중. 민주는 정숙을 한 사람의 예술가로 대한다. 3개월 후, 민준이 말한다. 정숙 씨, 저 당신이 좋아요. 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도 그랬다. 저도요. 그날 두 사람은 선을 넘는다. 모텔방. 15년 만에 누군가의 품. 정숙은 운다. 행복해서 죄책감에 복잡한 감정으로. 3달 동안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핑계로.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진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 어느 날 정숙이 말한다. 선생님, 이제 못 만나요. 왜요? 전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럼 왜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제자리가 거기니까요. 그렇게 끝난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은 태원에게 고백하려 한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겁이 난다. 40년 결혼이 무너질까봐.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후로 15년. 정숙은 그 비밀을 묻고 산다. 플래시백 끝.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난다. 거울을 본다. 67세의 얼굴. 15년 전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난다. 혹시 태원이 알고 있었나? 15년 동안? 그래서 나를 멀리한 건가? 그리고 지금 재혁을 만나는 건 복수인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아침 식탁?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침묵. 어제보다 더 무겁다. 정숙이 입을 연다. 어제 병원 잘 다녀왔어요? 태원이 고개를 든다. 응. 약은 받았어요? 받았어. 보여줘요.
태원의 표정이 굳는다. 왜? 그냥 뭐 받았는지 궁금해서. 태원은 대답하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정숙도 밥을 먹는다. 젓가락 소리만 들린다. 식사가 끝난다. 태원이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정숙은 설거지를 한다. 그릇이 깨진다. 손이 떨려서 파편이 싱크대에 흩어진다. 초인종이 울린다. 정숙이 문을 연다. 택배 기사가 서 있다. 김태원님 택배요. 정숙이 받는다. 작은 상자. 발신인 대학병원. 심장이 쿵한다. 택배 기사가 간다. 정숙은 상자를 든다. 뜯어야 할까? 아니면 태원에게 줘야 할까? 손이 상자를 뜯는다. 안에는 약봉지, 그리고 처방전, 실데나필 50mg, 30정. 정숙의 손이 떨린다. 계속 처방받고 있다. 2달 전뿐이 아니다. 문이 열린다. 태원이 나온다. 정숙과 상자를 본다. 그거 내 거야. 정숙이 상자를 든다. 이게 뭐예요? 약이야. 무슨 약? 태원은 대답하지 않는다. 정숙에게서 상자를 빼앗으려 한다. 정숙이 피한다. 이게 비아그라죠? 태원의 얼굴이 굳는다. 어떻게 알아? 서재에서 처방전 봤어요. 2달 전 거. 침묵이 흘렀다. 왜 이런 거 먹어요? 누구 만나요? 태원의 얼굴이 붉어진다. 당신은 완벽해? 정숙이 멈춘다. 태원이 계속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15년 전, 당신 수채화반 다닐 때, 난 알고 있었어.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이제요? 그 선생, 당신이 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정숙은 말을 잃는다. 주차장에서 봤어. 당신이 그 남자 차에 타는 거, 포옹하는 거. 눈물이 흐른다. 정숙의 눈에서, 태원의 눈에서. 그래서 당신한테 손 못 댔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남편이. 정숙은 주저앉는다. 바닥에 상자가 떨어진다. 약들이 흩어진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보고 설명하라고? 내가 누굴 만나는지 따지고 들어? 태원의 목소리가 커진다. 당신도 나한테 떳떳해? 정숙은 울음을 터뜨린다. 40년 결혼, 15년의 비밀, 모든 게 무너진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실에 서 있다.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을까?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본다. 푸른 알약들, 작고 둥근 알약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40년을 무너뜨렸다. 비가 그쳤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흩어진 푸른 알약들. 태원은 벽에 기대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길고 무거운 침묵.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침묵. 정숙이 먼저 입을 연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태원은 천장을 본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처음부터, 당신이 수채화반 다닐 때부터. 어떻게? 주차장에서 봤어. 문화센터 주차장. 당신이 그 남자 차에 타는 거. 웃으면서. 정숙의 손이 떨린다. 태원이 계속 말한다. 천천히 힘겹게. 그날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당신 수업 끝나는 시간 맞춰서. 근데 목소리가 잠긴다. 주차장에서 당신을 봤어. 그 남자랑 포옹하고 차에 타고. 정숙은 고개를 숙인다. 15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민준의 차에 탔던 날. 모텔로 가던 날. 따라갔어. 멀리서.
어디 가는지 보려고. 모텔 앞에서 차가 섰어. 두 사람이 내렸어. 들어갔어. 태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 차 안에서 담배를 10개비나 피웠어. 평생 담배 안 피웠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당신이 나올 때 표정을 봤어. 행복해 보였어. 내가 한 번도 못 만들어준 표정. 태원이 주저앉는다. 정숙 옆에. 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날 밤 당신이 고백하려 했잖아. 나도 알았어. 근데 왜 못하게 했어요? 무서웠어.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있다. 눈물을 흘리며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래서 15년 동안 날 안 건드린 거예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남편이 어떻게 당신을 아나? 그건 정숙의 목이 메인다. 그건 벌이었어요? 나한테? 15년 동안? 태원이 정숙을 본다. 눈물 범벅인 얼굴. 아니야. 나한테 준 벌이었어. 나 자신한테. 무슨 뜻이에요? 태원이 깊게 숨을 쉰다.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 일만 했어. 승진, 돈, 명예. 그것만 생각했어. 정숙은 듣는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 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외로웠겠지. 다른 남자한테 갈 수밖에. 태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게 나니까.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도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근데 난 말하는 법을 몰랐어요. 40년을 참고 살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며 정숙이 흩어진 알약들을 본다. 푸른 알약. 그리고 묻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왜 이걸 처방받았어요? 태원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입을 연다. 60 넘어서부터였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정숙이 듣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고 계단 오르면 숨차고. 남자로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근데 점점 무서워지더라. 태원이 손을 본다. 주름진 손.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 그냥 늙은이. 쓸모없는 늙은이.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러다 65되던 해. 문득 후회가 밀려왔어. 당신한테 제대로 남편 노릇 못한 거. 1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 안아주지도 않았어. 태원의 눈에 또 눈물이 맺힌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한테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었어. 정숙은 말을 잃는다. 병원에 갔어. 부끄러웠어. 69살 노인이 비뇨기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의사가 이해해 주더라고. 태원이 처방전을 본다. 약을 받았어. 한 달 전. 그 전에도 받았고. 근데 못 먹었어. 한 알도. 정숙이 고개를 든다. 왜요? 용기가 안 났어. 15년 만에 당신한테 다가간다는 게 무서웠어. 태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약 당신이 거부하면 그게 더 무서웠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정숙은 태원을 본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요?
정숙이 놀란다. 당신이 만났던 그 남자. 1년 전에 내가 찾아갔어. 왜요? 태원이 깊게 숨을 쉰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 왜 당신이 그 남자를 선택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처음엔 화가 났어.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남자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치솟더라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 태원이 정숙을 본다.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 당신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림 그릴 때 얼마나 빛이 났는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부끄러웠어. 4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여보, 이재혁이 말했어. 당신이 그를 떠난 건 나 때문이라고. 가족 때문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나도 이제 알아. 태원이 정숙의 손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망설인다. 정숙이 먼저 손을 내민다. 두 손이 만난다. 미안해. 정숙아. 나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손을 잡고 온다. 40년 결혼 중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다. 정숙이 묻는다. 이재혁을 자주 만나요? 아니, 몇 번 안 만났어. 당신 얘기 듣고 싶어서 그것뿐이야. 그 사람도 당신을 잊지 못하더라. 15년이 지났는데 첫사랑이었대. 정숙은 복잡한 표정이다. 나한텐 도피였어요. 뭐, 이재혁? 그 사람은 나한테 도피처였어요. 현실이 힘들 때 숨을 곳. 정숙이 태원을 본다. 근데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평생. 태원의 눈이 붉어진다. 그래서 끝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했지만 난 당신 아내니까. 두 사람은 침묵한다. 하지만 어제의 침묵과는 다르다. 무겁지 않다. 정숙이 흩어진 알약들을 줍는다. 하나씩 상자에 담는다. 이거 버릴 거예요? 태원이 정숙을 본다. 당신이 원하면. 정숙은 상자를 본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 넣는다. 아직 버리지 말아요. 태원이 놀란 표정이다. 우리 67이랑 69예요. 늙었어요. 근데 정숙이 미소 짓는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 그래도 아직 부부잖아요. 태원도 웃는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네. 우린 아직 부부네. 정숙이 일어난다. 주방으로 간다. 차를 끓인다. 거실로 돌아와 태원 옆에 앉는다. 차를 건넨다. 마셔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신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간다. 별이 뜬다. 구름 사이로 달이 밝다. 태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숙아, 응? 내 손 잡아줄래? 정숙은 잠시 태원을 본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 태원이 그 손을 잡는다. 두 손이 포개진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따뜻하네. 정숙이 말한다. 응, 따뜻해.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다. 손을 잡고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평화롭다. 40년 결혼, 15년의 비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이고 있다. 더 솔직하게, 더 진실하게. 정숙은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67세의 새로운 시작. 태원도 생각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69세의 새 출발.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낸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밤을. 다음 날 아침은 맑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 커튼을 연다. 햇살이 쏟아진다. 따뜻하다. 정말로 따뜻하다. 아침을 차린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 늘 하던 대로. 하지만 마음이 다르다. 어제보다 가볍다. 태원이 나온다. 잤어? 정숙이 묻는다. 태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오랜만에 잘 잤어.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어제의 무거움은 없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설거지를 한다. 태원이 다가온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산책. 태원이 멈칫한다. 그리고 묻는다. 같이 갈래? 정숙이 고개를 든다. 태원을 본다. 남편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 있다. 나중에요. 저도 나갈 때가 있어요. 어디? 슬리퍼 사러요. 정숙이 자기 발을 본다. 낡은 슬리퍼. 5년은 신은 것 같다. 새 거 사고 싶어요. 제 돈으로. 태원이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다. 그래. 좋은 거 사. 태원이 나간다. 정숙은 설거지를 마무리한다. 싱크대를 닫고 행주를 건다. 거울을 본다. 67세의 자신.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정숙은 옷을 갈아입는다. 외출복. 오랜만에 입는 옷이다. 화장도 조금 한다. 립스틱을 바른다. 연한 핑크색. 신발을 신는다. 낡은 운동화. 이것도 새로 사야겠네. 현관문을 연다. 밖은 화창하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정숙은 한 걸음 내딛는다. 발걸음이 가볍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다. 남편을 따라가는 발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한 발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다. 정숙은 걷는다. 동네 상가 쪽으로. 신발 가게가 있다. 슬리퍼뿐 아니라 운동화도 사야겠다. 가방도 하나 보고 싶다. 오랜만에 쇼핑이다. 길을 걸으며 정숙은 생각한다. 앞으로 뭘 할까? 문화센터라도 다녀볼까?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까? 아니면 여행이라도 갈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모퉁이를 돈다. 가게 간판이 보인다. 정숙은 미소 짓는다. 67년을 살았다. 그중 4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숙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정숙은 가게 문을 연다. 종이 딸랑 울린다. 새 슬리퍼를 고르는 정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오른다.